서울 송파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2회 송파퀴즈 건강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는 영유아 건강을 주제로 식습관, 위생, 운동, 먹거리, 환경, 행복에 대한 6개 테마를 다룬 48개의 콘텐츠가 공개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어린이 도서관이 한시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 미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서비스는 관내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는 경남 창원시 소재 유치원을 대상으로 벽화 그리기를 통해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벽화는 마산 호계 코오롱 한샘 유치원에 그렸으며 안부금 창신대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위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는 6억 원을 투입해 제공받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해 어린이 도서관을 갖출 예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별 실정에 맞춰 밀집도를 낮출 수 있는 등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관내 유치원은 학급당 유아수에 따라 20명 내외 매일 등원 가능, 24명 이상 2부제 등원, 전체 등원 3분의 2 이내로 권장하고 유치원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가 관내 드림스타트 아동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맞춤형 꾸러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미취학 아동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연령별 필요 물품을 꾸러미로 구성해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가 아이맘 택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 운송업체가 협업해 진행하며 관내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에서 의료 목적으로 병 의원을 방문할 경우 전용 택시를 통한 이동 편의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지역 유치원은 돌봄을 포함해 급당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에는 수요와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긴급 돌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대해 24일에서부터 28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원격 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 생활 지도와 돌봄 교실을 꼼꼼히 살펴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서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학교 등에 파견될 강서 퀴즈 서포터즈 참여자 4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서 퀴즈 서포터즈는 관내 210곳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방역 및 학습 지도 요원으로 배치돼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청주시 의회가 김영근 복지교육위원장 주재로 청주시 아동복지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복지 서비스의 종합적 추진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유치원생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106개교 학생 1만 1,720명을 대상으로 2차 농산물 꾸러미의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32,000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로 관내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백미와 찹쌀, 감자, 양파, 고춧가루, 귀리 등 총 6개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9월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에는 원격 수업에 즉시 활용될 수 있는 10개 분야 178개 동영상과 활동 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매주 탑재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동구가 여름철 어린이 식중독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있는 집단 급식소 135개소에 토사물 처리 키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사물 처리 키트는 식중독으로 인해 토사물이 발생했을 때
토사물에 존재하는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등 각종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구토물을 처리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관내 취약계층 소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 소아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의 의료비도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단계적으로 재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재개장 이용 대상은 진주시민 우선으로 관내 거주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으로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며 1일 이용 인원은 개인 100명, 단체 3개 팀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어린이집 원활을 대상으로 지진 대비 교육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추천받아 교육 대상을 선정한 후 시범적으로 반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 임산부 1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입니다. 서울 도봉구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를 위해 한의학 치료비 최대 119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도봉 구민입니다.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 임신을 원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 부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오는 9월부터 저출산 극복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11호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소득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첫째, 둘째에는 최대 50%, 셋째 이상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